네, 시장 반등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투자 아이디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도 텔레그램에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코스닥 액티브 ETF 출범과 함께 진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따로 선별해 왔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 거고요. 독보적인 기술력과 진입 장벽으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종목이기도 리포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일라이릴리 밸류체인으로 들어가면서 결실을 맺고 있는 종목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드디어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급이 선 반영된 종목들은 오늘 주가가 다소 약하긴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종목들이 편입이 되면서 그쪽으로는 강한 수급이 붙고 있는데요. 오늘 텔레방을 쭉 보다가 이런 코멘트를 발견했습니다. 진짜는 코스닥 150 밖에 액티브 ETF 편입 종목에 있다. 이 수혜주를 미리 찾아보자는 것이 오늘의 핵심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먼저 이 말의 의미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적인 패시브 ETF는 코스닥 150 같은 정해진 지수를 그대로 복제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액티브 ETF는 다르죠. 펀드 매니저가 유망하다라고 생각하는 비밀 병기 같은 종목들을 지수 편입 여부와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액티브 ETF에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운용사는 들어온 돈으로 펀드에 담긴 종목들을 계속 사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직 코스닥 150에 들어가지 못한 중소형 종목들은 든든한 액티브 ETF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가총액이 쑥쑥 커지게 됩니다. 그럼 시총이 커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다음번 코스닥 150 정기 변경 때 지수 편입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코스닥 150 지수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순간 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거대한 패시브 자금들까지 자동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즉, 액티브 자금에 더해서 패시브 수급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다른 텔레방에서 찾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ETF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ETF의 구성 종목들인데 한 20개 종목으로 비교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이 중에서 코스닥 150에 아직 편입이 되지 않은 ETF 구성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찾아보니까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ETF에는 구성 종목 중에 코스닥 150 지수에 아직 편입되지 않은 종목들이 총 5개였습니다. 큐리언트, 성호전자, 파도, HVM, 그리고 IT센 글로벌이 있었고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쪽에서는 에임드바이오가 있었는데 이미 코스닥 150 편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종목은 제외했고요. 그걸 제외하고 총 7개 종목이었습니다. 두 액티브 ETF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종목은 파도와 IT센 글로벌이었다라는 점도 눈에 띄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됐었던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큐리언트가 오늘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28% 넘게 오르고 있고요. 성어전자도 예상치 못했었던 종목이었죠. 오늘 26%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파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ETF들의 납입액이 커질수록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이 직접적인 수급 펌핑 효과를 받아서 다음번 코스닥 150 편입을 노려볼 만한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패시브 자금 추가 유입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2차 주가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알지노믹스도 최근에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먼저 움직였었던 부분이 있죠. 오늘은 다소 조정이 나와주면서 2%대 주가 하락세 연출이 되고 있고요. VM과 세트레가이 각각 3% 그리고 9% 현재 구간에서 주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가 볼게요. 오늘 시장 반등 속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데 지수보다 또 유독 더 힘이 좋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한 종목으로 한중 NCS를 골라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위에 이 리포트는 2월 11일에 발간이 된 유안타증권 이한나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였습니다. 한중 NCS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BESS,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순행식 시스템 분야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으로 꼽힙니다. 일단 후발주자는 명함도 내밀기 힘든 압도적인 기술력과 진입장벽 가지고 있고요. 보통 부품사라고 하면 완성차나 배터리 제조사가 시키는 대로 부품만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회사는 배터리셀을 제외한 HVAC, 칠러 등 핵심 냉각 모듈을 모두 자체 제작할 정도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내재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품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와 열 관리 설계 권한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딱 리포트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지 처음부터 같이 고민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화재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능동형 방호 기술 등을 포함해서 4대 핵심 공정 기술까지 꽉 쥐고 있었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제가 재미나이와 조금 더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에 또 올라탔는데요.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의 열을 어떻게 식힐 것인가가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인데 리포트를 보면 현재 AI 데이터 센터양 순행식 시스템에 까다로운 평가 기준을 모두 통과한 글로벌 기업이 극히 소수인데 한중 NCS가 바로 그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텔레방의 코멘트도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또 다른 모멘텀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ESS용 액침 냉각 부품 업체로서 메인 고객사인 삼성 SDI의 북미 ESS 시장 진출 확대에 따른 실적 스케일업도 올해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재료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장중 내내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14% 넘게 오르는 힘을 보여줬었고 현재는 두 자릿수의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0%대 주가 오름세 연출을 하며 5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지난해 10월부터 주가는 박스권 안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었는데 향후 외형 성장이 지금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서는 그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러분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이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장중에 뜬 뉴스인데 일라이 릴리가 차세대 월 1회 비만약 개발을 위한 임상용 원료 생산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원료 의약품 생산은 우리나라 SK그룹의 자회사인 SK바이오텍이 맡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IT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이 만들어지는 밸류체인은 의약품 중간체, 다음은 원료 의약품, 그리고 완제품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생산 구조입니다. IT캠은 바로 이 공급망의 가장 첫 단추, SK바이오텍이 원료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중간체 제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IT캠은 지난해 12월 SK바이오텍과 약 1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중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5월까지고요. 당장 지금부터 실질적인 중간체 공급과 실적 반영이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일라이릴리에서 SK바이오텍 그리고 IT캠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글로벌 비만 밸류체인에 안착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에서는 글로벌 비만약 밸류체인 공급하는 물량이 임상 시험용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릴리의 월 1회 비만약 임상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상업용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IT캠이 공급해야 할 중간체의 수요와 실적 단위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일라이 릴리가 월 1회 투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24년 10월부터 국내 기업 중에 하나인 펩트론의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인 스마트 대포를 도입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텔레방으로 이동해서 코멘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결국에 IT캠은 가장 밑단에 들어가는 뼈대, 그러니까 원재료를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라이릴리가 카무루스 기술을 쓰든 펩트론 기술을 쓰든 결국 누구한테 가든 무조건 수혜를 보는 건
IT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IT캠 그리고 펩트론의 주가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코멘트까지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IT캠의 주가 분봉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3%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 장중에는 6% 넘게 밀리기도 했었는데 이 기사가 나옴과 동시에 주가는 순간적으로 급등세가 연출이 됩니다. 17%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했네요. 2%대만의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3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밸류체인 중에 하나인 IT캠, 일단은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이 되는 실적을 증명해내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게 기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들 모두 확인해봤고요. 이제 엠뱅골드 이태호 매니저 만나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비엔고드 이태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재료와 뉴스를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통신 장비 업종의 강력한 상승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통신 장비 업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5G SA 투자에 대한 사이클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지금 AI 관련해서는 피지컬 AI 단계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부터 우리나라까지 전체적으로 이 통신 업종에서는 주파수 재할당이라든지 신규 주파수 경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피지컬 AI 같은 경우가 데이터 트래픽이 워낙 방대한 이제 산업이다 보니까 과거 한 7년치의 이 데이터 트래픽보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3배 이상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존의 LTE 주파수나 5G를 통해서는 사실상 좀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신규 5G 대역에 대한 어떤 확대가 앞으로 본격적인 통신사들의 어떤 네트워크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6G까지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고도화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중국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한 규제를 또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우방 국가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장비 공급망의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은 글로벌 장비 업체인 에릭센이나 노키아가 중국 부품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는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통신 장비 업체들의 앞으로의 추가적인 부각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연속성을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초에도 통신 장비주를 한번 소개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후속주가 나오는 것 같네요. 어떤 종목 토픽으로 보실까요? 네, 현재 가격 19,08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KMW를 오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장비 업종의 특징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실적보다 업황이 먼저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서 가장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KMW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MW의 첫 번째 포인트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네트워크 장비 공급망이 새롭게 좀 재편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KMW가 안테나라든지 필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에릭슨 벤더로서의 어떤 공급이 확대가 될 경우에는 북미 통신사로 알려져 있는 버라이즌이라든지 T모바일까지의 어떤 공급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에 진입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최근 몇 년 동안 통신 업종을 고려해 보게 되면은 투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없었습니다. 투자 감소로 인해서 실적 자체도 좀 부진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네트워크 투자가 함께 되면서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투자가 집행이 된다라고 해서 실적이 바로 찍히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실적은 좀 4분기 정도부터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그런 주가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3G에서 4G로 그리고 5G로 넘어갈 때마다 KMW의 주가가 이 통신 장비 업종 중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만큼 이번 5G SA와 AI 네트워크 확장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투자 사이클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어떤 대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 21,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MW 전에 소개해 주셨던 통신 장비 종목은 오이솔루션입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할 정도로 또 주가 강세가 눈에 띄는데 목표 주가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종목 코멘트와 이태호 매니저 방송 후에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일단 오이솔루션이 현재도 막 29% 수준의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주봉이라든지 월봉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1년도에 강한 상승 구간 이후에 5년 동안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났었다가 이제서야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나와주고 있는 상승의 초입 구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연속적인 움직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목표가 3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은 4시 50분에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통신 장비 관련해서 핵심 종목들을 좀 짚어드렸는데 오늘 다음 후속 전략으로 4시 50분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4시 50분에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 골드 메이저 이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